자, 교재 142쪽에 대수선 중에 6번 보세요. 6번. 자, 방화벽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방화벽은 화재를 차단하는 벽입니다. 자, 그리고 방화구역을 한 바닥이나 벽. 자, 이런 부분은 정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자, 정설 해체나 수선 변경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죠. 그냥 손만 대면 대수선이다 이 뜻이에요. 예, 왜냐? 이 방화벽 같은 이런 화재 시 피난 시설 역할을 하는 이런 시설들은 자, 함부로 손대면 자, 방화벽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면 화재 났을 때 큰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손 자체를 대지 말란 뜻이에요. 정설 해체, 수선 변경 조금이라도 하면은 대수선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물을 때 뭐 이렇게 묻겠죠. 방화벽 10제곱미터를 수선하였다. 대수선이냐 이렇게 묻겠죠. 자, 방화벽 같은 것은 정설 해체나 수선 변경 조금이라도 해도 다 대수선 되죠. 이것도 대수선이다. 예.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주계단이라 되어 있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역시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자, 손만 대면 이것도 대수선이다 이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우리가 4층 이하 건축물이 있습니다. 4층 이하 건축물에 자, 이렇게 가면은 어느 층이고 이 계단을 통해서 지상으로 나갈 수 있죠. 예. 자, 여기에 3층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화재가 났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층에 있는 4층에 있는 층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뭡니까?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면 제일 안전하지. 안 그렇습니까? 옥상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불길이 위로 올라오죠. 옥상으로 갔을 때는 빨리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면 그 불길에 쌓여버립니다. 그리고 첫째, 불길이 쌓이면은 산소가 희박해요. 그러다가 자, 밑에서 유독가스가 올라오죠. 예, 그걸 들이마시면은 신경마비가 됩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많이 마시면 왜 죽느냐? 폐 기능이 정지돼 버립니다. 신경이 전혀 마비돼 버리니까 우리가 폐가 움직여야 산소를 받아들이고 끊고 하죠. 이게 뭐 움직이지 못해요. 신경마비가 되버리니까. 예, 그래서 죽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자,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계단이 위에서 밑에서 불이 났을 때 자, 위에 있는 층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금 불에 견뎌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4층 이하에 있는 계단은 주계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연제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에 층에서 자,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어줍니다. 자, 그러면 5층 이상의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5층 이상의 건물이다. 그러면 이 계단은 좀 더 오래 버텨줘야 되죠. 그래서 5층 이상에 있는 계단을 뭐라 부르느냐? 피난계단이라고 부릅니다. 피난계단. 피난계단은 자, 어떻게 설치하느냐? 계단실 자체가 전체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연제로 마감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각종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자, 계단실과 내실로 들어가는데 여기 문이 달려 있죠. 여기 갑종이 달려 있어요. 을종은 한 면만 철판인데 갑종은 전체가 철판이 되도록 이런 방화문을 달아서 계단실이 좀 더 오래 불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피난계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층 이상이 되는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이 계단실이 좀 더 오래 견뎌야 되겠죠. 불에. 자,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계단이 하느냐, 이걸 특별 피난 계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특별 피난 계단은 여기에 있는 이 피난 계단 구조, 내화 구조, 불연제, 갑종 방화문 설치뿐만 아니라
뭐 여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배연 설비, 뭐 하재 감지기, 자,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등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위에서 탈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 구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계단 손대는 데는 대수선 허가받도록 규제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계단을 손을 대고 건축주가 다시 이 기준을 갖춰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많이 들겠죠. 엄청 듭니다 이런 거. 특별 필요한 거다가 돈 상당히 많이 들어요. 자, 이 기준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일반 계단 설치를 했더니 화재나니까 큰 피해가 나죠. 그래서 이것도 손대는 자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수선으로 뭘 받도록? 허가받도록 규제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설을 하든 해체를 하든 수선 변경을 하든 손만 대면 대수선대에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8번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자, 이것도 정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손만 대면 대수선이다 이 뜻이.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는 봅시다. 자, 이게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A 세대와 B 세대 사이에 있는 이 벽이 무슨 벽입니까? 경계벽입니다. 이 경계벽에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이쪽에서 피해가 나지요. 그럼 둘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도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아예 이 벽 자체를 손대는 것을 대수선을 허가받아 규제하도록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벽들이 자 보면은 이 경계벽은 속에 소음재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래야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안 들려야 되죠. 그리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타설을 해놨어요. 벽이 벽돌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거. 예. 여기서 시멘트 못을 하나 시공하려고 해도 드릴로 뚫어서 못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력이 크게 나죠. 피해가 커집니다. 그럼 A가 이런 못질 같은 거 할 때 B한테 양해 구합니까? 양해 안 구합니다.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지 못질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찾아가죠. 뭐 하면 못 박는데 와 이랍니다. 미안하다 말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은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냐. 내 집에서 내가 뭐 하는데 네가 왜 참견했냐. 그래서 둘이 분쟁부터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건물들이 이런 분쟁이 많이 나니까 이것도 예방 차원에서 200 자체를 손내는 것은 대수선을 허가받도록 규제한다 이 뜻이. 그러니까 요즘은 다가구나 다세주택 지을 때 이래 짓습니다. 자, 여기 A 세대, B 세대면은 이 사이에 엘리베이터실이나 계단이 들어가 버리죠. 아예 이러져 버려요. 그래서 A, B 세대가 경계벽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지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야 요즘은 이 경계벽 때문에 서로 분쟁 생기는 것을 아예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르게 이렇게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많이 짓다가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분쟁 예방 차원에서 대수선으로 허가받도록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다 못질하면은 저는 뭐 가서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해당 구청에 고발해 봅니다. 저는 고발하면 여기 구청 직원 오죠. 못질한 거 다 산지가 합니다. 한 달 뒤에 가태료 한 500만 넣을 거예요. 여기. 그럼 500만 받고 찾아오겠죠. 고발 네가 했지 이래가지고. 그럼 또 고발합니다. 그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돼요. 뭐로? 보복행위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다시는 주의합니다. 예, 저 사람 했다간 법으로 무조건 막 걸고 들어오더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보복행위 하면은 좀 살아야 됩니다. 가서 혼납니다. 예. 자, 그래서 요즘은 이래져요. 그럼 우리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경계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 자, 이거 경계벽을
정설해제 수수 변경했다. 이거는 대수선이 아니에요. 아파트 연립주택은 정개축으로 봅니다. 정개축. 불법 정개축해서 자 이거는 더 심하게 처벌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파트에 있는 경계부 함부로 손대면은 불법 정개축에 대해서 허가 없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벌금 놉니다. 이거는 가태료는 오지만 벌금과 가태료 차이가 뭡니까? 자, 가태료는 돈 있을 때까지 좀 봐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언제 많이 걷어가느냐? 새 차 살 때, 또 특히 여행 갈 때. 자, 부부 개인 모임으로 유럽에 여행 갑니다. 20박 21일. 예. 자,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이제 출입국 관리소 통과해야 되죠. 그럼 가태료 안 내면 밑에 삑삑삑 해요. 그럼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뒤로 좀 갑시다 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 꼭 같이 간 여행 직원이 따라오지 않아. 무슨 일인데? 뭐 니는 안 와도 된다. 내가 잠시 갔다 올게. 야 같이 가자. 그래도 무슨 일 내가 알아야 될까 이거. 너 뭐 사생활에 네가 할 게 뭔데? 그래도 가자 이랍니다. 그래가 결국 못 오겠는데도 뒤에 문 열고 들어와서 딱 보고 있어요. 가태료 안 냈다. 가태료 내야 외국 비행기 탑니다. 예, 그럼 가태료 할 수 없이 카드 끊어야 되죠. 그리고 그 여행이 20일 동안에 즐거운 여행입니까? 괴로운 여행입니까? 그 인간이 밤만 물 때마다 사람들 모이면 저거 가태료 안 내가지고 공항이 붙들리다고 망신을 줍니다. 예. 자, 그런데 벌금은 안 그렇죠. 벌금은 일정 기간까지 안 내면 강제 노역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 교도소에 월요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잠시 집에 옵니다. 예. 그 6일 동안 뭐 합니까? 벌금액만큼 일을 해야 돼요. 그래 하룻밤만 딱 자고 나면은 벌금액 내버리죠. 왜? 두드려 맞는데 장사가 없습니다. 벌금 안 내가 들어온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일부러 간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넣습니다. 한 30명, 25명 있는데, 그거 가면 처음 들어오면 뭐 합니까? 입방식 하죠. 입방식은 기사대기 한 번씩 맞아야 돼. 30명한테 안 맞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팅팅 묻겠죠. 예. 그러면 교도관이 옵니다. 딱 보고 이제 다 때렸다 싶으면 불러가. 너 집에 전화할래? 갈래? 전화한 다음에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감시 가서 빨리 전화해라. 생비를 내서라도 빨리 가. 벌금 내라. 알겠습니까? 두드려 맞는 그게 없지. 그렇게 벌금을 안 내는 사람 없어요. 예. 한번 가고 혼이 나니까. 그런데 벌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 정치인이라든지, 자, 그룹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벌금 안 내죠. 예. 왜? 몸으로 떼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수백억, 수천억 벌금이 떨어지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 돈 안 내요. 몸 때문에 하루 그 사람 일당이 얼마 치느냐? 몇 억씩 칩니다. 우리는 최저임금 딱 적용하는데 그런 인간들은 하루에 10억씩 이렇게 감해줘요. 그리고 그 인간은 간방에 잔다 안 잔다? 안 자요. 지는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가 우리는 벌금 안 내면은 강제동이 뭐 합니까? 예, 뭐 땅도 파야 되고 허드렛 일 다 해야 됩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오는 뭡니까? 노인요양소 오는 각종 빨래 다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은 탁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노란 봉투만 적습니다. 노란 봉투 뭐예요? 서류봉투 있죠? 그거만 딱 적습니다. 그래가 하루 10억씩 감해줘요. 자, 우리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벌금이 부과되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국 사람 차별하는데 이걸 고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적폐청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인데 그런 적폐청산이 아니랍니다, 지금. 예. 그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왜? 정권이 끝나면 반드시 이제 줄줄이 또 사탕으로 들어갑니까? 그거 가겠죠? 그럼 자기들도 서무야 되잖아. 예. 저도 앉아가 봉투 접는 거 하는 거예요.
에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런 거는 빨리 바꿔야 돼요. 결국 바꾸는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국민이 뿔이 났다라는 걸 보여줘야 정치권에서도 바꾸죠. 그래서 적어도 또 벌금 안 내면은 기사대기 하룻밤에 한 30대씩 맞아보세요. 수백억이라도 낼 거예요. 맞다가 뒤질 수가 있죠. 그 사람들한테 죽는다는 표현은 안 울립니다. 뒤진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주택에 있어서 경계백 같은 경우에는 손대지 말란 뜻이죠. 손만 대면 대수된다. 그러나 아파트나 일렉주택은 경계백 손대면은 대수술이 아니고 정개축이 됩니다. 자, 그러되면은 허가 없이 하면은 불법으로 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 그런 뜻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소선을 이해를 할 때는 1, 2, 3, 4, 5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정설해체로 대수선되는 범위와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 변경을 구분하고 있죠. 자, 6번, 7번, 8번 같은 구분 없이 손만 대면 대수선된다는 거. 자, 이런 취지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대수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각종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옆에 가면 용도 변경이 나오죠. 용도 변경도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용도 변경 원칙 보시면 건축물 용도 변경은 건축물의 최초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하고 변경해야 하는데 밑에 표가 있죠. 자, 이 표의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용도 변경일 때는 옆에 보면 신고라고 해놨죠. 하살표 찾았습니까? 이 표의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용도 변경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대상 보시면은 자, 1번의 허가 대상 보시면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변경일 때는 뭘 받는다? 허가. 자, 신고 대상 용도 변경은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 변경, 아랫방향 내려가는 용도 변경일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건축물 제장 기재용 변경 신청. 자, 줄칩니다.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까 줄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줄칩니다. 건축물 기재상 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게 줄치시고. 자, 그래서 그 말은 자, 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 표를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건, 주, 기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죠. 그 다음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 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이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세부용도 있죠. 그것도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은 외울 게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죠.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등 시설에는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처리선이나 운수시설 같은 이런 것은 산업 등 시설인 줄 알아요. 자, 근데 산업 등 시설로서 애매한 것이 있어요. 첫째, 자원순환 관련 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과 장례 시설은 자, 산업 등 시설이다. 이렇게 자묘장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전기통신에는 외울 거 없고 문화집회시설 4가지 외워야 됩니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문종, 위관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 다음 영업시설이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영업시설은 확실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시설은 자, 판매시설의 판자, 운동시설의 운자, 숙박시설의 숙자,
자,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의 다자. 그래서 영업은 판운수기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앞자리 땄죠? 그래서 영업은 누가 한다는 뜻이에요? 판운수기다. 판운수기 한다 이 뜻이에요. 판운수이다 이렇게. 자, 교육복지는 의료시설의 의자.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노이자시설의 노자, 교육시설의 교자, 수련시설의 수자, 양령시설의 야자 해서 교육복지시설은 의대, 노교수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근린생활시설을 외웠고 주거문시설에 군사교정시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외워야 여기 노는 문제를 맞춥니다. 그래서 자산전문연교 건축이 이렇게 외워야 되고, 산업등에는 자묘장이 있고, 문화집회시설은 문종위관, 영업은 판운수기다, 교육복지는 의대, 노교수야, 그 다음 주거무에 군사교정이 있다. 최소한 이 정도 외워야 맞출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시험에는 세 가지 형태를 봅니다. 자, 우리 여기에 장례시설을 문화시설로 바꾼다 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한 칸이도 내려가는 것은 자, 뭐 한다? 신고한다 이 뜻이. 자, 여기 교육연구시설을 자, 판매시설을 바꾼다. 한 칸씩 위로 올라가죠. 한 칸이도 위로 올라갈 때는 자, 뭘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문화집회시설을 종교시설을 바꾼다. 같은 시설군 안에 바뀌죠. 자, 그래서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일 때는 자, 건축물 대장의 변경 기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 변경 세 가지, 허가받는 경우 하나, 신고하는 경우, 자, 변경기재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나오면 최소한 이 정도로 외워놔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월달 첫 수업 때 암기 프린터 드린다 그랬죠. 그 속에 저렇게 돼 있어요. 저거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5번에 건축물의 용도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는 시험에 한 20년에 한 번 놓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고 있으면은 결국은 20년 뒤에나 합격한다 이 뜻이에요. 20년에 한 번 놓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20년 뒤에 합격하겠다는 뜻과 똑같죠. 그래서 공법은 1월 달부터 본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자, 이 부분 버리세요 하면 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 책을 어떻게 보는지를 다 정해줍니다. 예. 그럼 한 달락 이 부분은 어떻게 봐라, 버려라, 이 부분은 지금 보고, 이 부분은 3, 4회 가서 보고, 이 부분은 5, 6월 달 본다, 이런 걸 다 정해줍니다. 그렇게 처음에 1, 2월 달에 기본 용어, 기본 이론 설명하면서 책을 어떻게 볼 건지 정해줘요. 자, 그럼 거기에 맞게끔만 보시면 됩니다. 예, 왜? 워낙 이 과목은 양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그거 다 100% 머릿속에 들어갔다 해도 만점이 안 나오는 과목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완전히 내 거로 했다 해도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고 80점밖에 못 받습니다. 책이 없는 게 20% 나오기 때문에 못 맞춰요. 자, 그래서 최대한 책은 양은 어떻습니까? 줄이고 이해를 많이 시켜서 점수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149쪽에 보면은 건축법 주요 용어정의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고. 자, 그리고 1월 달에 우리 기본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는 1차 과목이나 다른 과목은 뭐 책에 색칠도 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특히 1차 과목은 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본서를 시험 칠 때까지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공법 책은 절대로 정성 들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왜?
1, 2, 3, 4 딱 쓰고 버릴 거예요. 그냥 대충 보세요. 줄치라 하면 자대가 줄치 말고 막 연필로 대충 삐뚤삐뚤해도 되니까 그렇게 대충대충 해가 왜? 버릴 책이니까 정성을 들이지 마세요. 예. 아니 왜 이 공법은 그럼 책에 정성을 들이면 안 되느냐? 자주 바뀝니다. 매달 바뀝니다. 그럼 넉 달 뒤에는 내용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그 기본서를 계속 애지중지하고 봐야 됩니까? 떨어지려고 그럼 보세요. 떨어지려면. 예. 법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책은 가치가 없습니다. 넉 달 동안 여러분 이해하고 그냥 버리세요. 다른 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책만? 공법 책만 그래야 돼. 예, 워낙 법이 자주 바뀌니까. 자, 그 밑에 건축법 주요 용어 정의에 대지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줄칩니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줄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건축물을 짓는 토지, 대지에 건물 짓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 대지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해라. 이 말은 대지면이 반듯하면은 뭐 대지면 산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지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산정할 거냐, 대지면은. 자, 우리가 그래서 수평을 잡아서 빗을 쏘게 되면은, 자, 이게 그림자 면만 나타나죠. 자, 이 반듯한 이 면만, 자, 대지 면적으로 삼고,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이 어떻다? 제외하는 것을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특히 경사지에, 이게 대지다. 경사지에. 그러면 이 대지 면적 산정할 때는 자, 이 경사면이 없다 생각하면 반듯한 이 면 있죠. 이것만 대지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자, 경사면 이런 부분은 대지 면 산정이 어떻습니까? 제외하는 것을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 반듯한 면만 대지 면적으로 산정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다만 다음에 밑에 박스는 지금 볼 게 아니고, 자, 밑에 건축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원칙 보세요. 자, 줄칩니다. 건축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 면적이다 하게 되면은, 자, 원칙적으로, 자,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외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자,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져 있는, 자, 수평 투영 면적, 반듯한 이 면만, 자, 건축 면적으로 산정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자, 벽의 일부가 건축 면적에 들어가죠? 이렇게 산정합니다. 이게 건축 면적이다. 그런데 모든 건물이 이게 생긴 건 아니죠?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건축 면적 산정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왜? 여러분 중개사지 건축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건축 면적에 뭐 제외되는 부분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주의해야 될 것은 밑에 바닥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 자, 거기 보시면은 줄칩니다. 원칙에. 자,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하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우리가 바닥 면적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아무래도 이제 중개사는 바닥 면적이 시험에 나오죠. 왜? 여러분이 중개를 하게 되면은 특히 상가 같은 것은 바닥 면적 기준 가지고 많이 합니다. 바닥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됐을 때는, 자,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다 중개하다 보면 자꾸 거론되는 건데, 그래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셋 중에 뭐다? 바닥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수평투행 문제로 산정하는데 이 구획이다라는 것은 건축물에 있어서는 첫째, 각 층별로 구획대가 있죠. 또 같은 층에서도 여러 개 구획대가 있죠. 자, 뭐로 구획되어 있느냐? 벽이나 기둥 등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선으로 산정한다 이 뜻이.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외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있죠. 2층에도 바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1층엔 또 중간에 벽으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1층에 여기에 벽 중심선. 여기 중간에도 벽으로 구획되어 있죠. 요 벽 중심선 해서 반듯한 이 면으로 하나. 여기 벽 중심선에서 반듯한 이 면으로 하나. 그다음 2층은 구획이 안 됐죠. 그럼 여기에 벽 중심선, 여기 벽 중심선 해서 반듯한 이 면으로 하나. 이렇게 이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에서 기본적으로 각 층별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같은 층에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닥 면적. 이렇게 산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이번에 바닥 면적에 제외되는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 중에서 우선 봐야 될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3번 보세요. 3번. 자, 3번 찾았어요. 자, 밑줄 칩니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자, 깔로 띄워놓으시고 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통행이나 차량 통행, 주차에 전용될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런 특히 빌라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자, 1층에 기둥만 써 있는 구조 봤죠? 이게 필로티 구조예요. 이 부분은 바닥 면적 산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이런 건물은 바닥 면적 산정할 때는 자, 필로티 부분 뺀 여기 이런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거예요. 필로티 부분 바닥 면적에서는 아예 제외합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뭘 주의해야 되느냐? 4번 보세요. 자, 성간기탑, 계단탑, 장식탑 등은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성간기탑이나 계단탑이 달렸죠? 이 탑의 바닥 면적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이 다락입니다. 다락 밑줄 치시고 청고가 1.5m, 경사진 지붕 형태일 때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거기 줄 치고 자, 그 외에 건축물의 외부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이나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야 비슷한 것과 옥상, 옥에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화기, 그 밖에 비슷한 것에 설치된 를 위한 구조물은 줄칩니다. 바닥 면적이 어떻습니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다락이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여기에 다락이 있을 수 있죠? 50. 이 다락의 청고가 1.5m 이하라면 이 부분은 바닥 면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 뜻이. 자, 그리고 또 이런 다락도 있을 수 있죠. 자, 여기에 바닥 면적 100, 100. 자, 여기에 경사진 지붕 형태의 다락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얼마 이하일 때 1.8m 이하일 때는 이 부분은 아예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자, 이런 뜻이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5번 보세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는 자,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역시 바닥 면적이 어떻습니까? 제외합니다. 자, 그 외에 제외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중심으로 보세요.
자, 내려가면 연면적 찾았습니까? 자, 밑줄 칩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해야 돼요. 박스 안에 1번에 줄칩니다. 지하층 면적 제외해야 됩니다. 2번에 줄칩니다. 지상층의 주차용 갈로 띄엄치고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돼요. 3번에 자 거기에 끝에 피난 공간이야 돼가 있죠. 거기에 줄치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4번은 끝에 대피 공간이야 돼가 있죠. 거기에 줄치고 자 이런 부분에는 각 층의 이런 부분 지하층이 있는 바닥 면적이나 주차용을 쓰는 바닥 면적이나 피난 공간으로 대피 공간 쓰는 바닥 면적 있죠. 자 이때는 용적률 산정의 연면적 넣는다 제외한다 제외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연면적이다라는 말은 면적을 쌓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다 이렇게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자 그럼 바닥 면적에서는 근본적으로 제외해야 되는 거 한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 필요티 부분은 아예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락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을 수 있죠. 1.5m 이하짜리나 1.8m 이하짜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 많은데 기본적으로 한 이 두 가지 정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각층 할 때 이때 지하층이나 주차장으로서는 층 부분의 바닥 면적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 일반적인 연면적을 구할 때는 지하층이든 주차층 바닥 면적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자 용적률 공식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죠. 이때 연면적에는 추가로 네 가지를 넣지 마라 이 뜻이요. 그래서 지하층 넣으면 안 되죠.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 넣으면 됩니까? 안 되고 피난 구역도 넣어서도 안 되고 대피 공간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돼요. 자 여기에 자 200제곱미터짜리 대지가 있습니다. 200제곱미터짜리 대지에 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2층이 있고 자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3층, 4층, 5층은 다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락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50제곱미터고 층고는 1.7m 각층 바닥 면적은 100씩으로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고 자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을 하기 위한 연면적은 얼마고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용적률은 얼마냐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죠. 건축물 대장의 일면에 요래 딱 돼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건물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연면적이 얼마고 용적 산정의 연면적은 얼마고 이 건물은 현재 용적률이 얼마 정도 설치되어 있다라고 대장의 일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면에.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자 연면적부터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닥 면적 근본적으로 제외되는 게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피로티나 다락 같은 게 있는지 봐야 되죠. 이 건물에 다락이 1.8 이하짜리가 있죠.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빼버립니다. 그 다음 연면적을 구할 때는 자 지하층이나 주차층을 포함해냈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연면적은 얼마? 700제곱미터. 용적률 산정에서는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빼야 되죠. 자, 지하층 넣어서는 안 되고 주차장 넣어서는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해서 얼마? 400제곱미터. 자, 용적률 공식에 넣으면 돼요. 이 건물 현재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죠. 자, 용적률 산정 연면적 얼마? 400제곱미터 곱하기 100이니까 이거 2죠. 그래서 몇 프로? 200% 설치되어 있다, 용적률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뭐 이런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내려가서 밑에 청수라고 되어 있죠. 자, 건축물 청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 1번은 지금 보면 안 돼요. 남주 때가 되면 볼 거고. 2번에 보시면 지하층이라 되어 있죠. 지하층 밑줄치. 지하층은 어떤 경우에도 청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줄칩니다. 양갈로 2번에 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높이 4m마다를 하나의 층으로 산정해야 돼요. 3번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청수가 달리할 경우에는 자, 줄칩니다. 그중 가장 많은 청수를 당해 건축물 청수로 한다. 자, 이렇게 줄치고 이런 부분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건물이 이렇게 하나 주어집니다. 자, 건물이 이렇게 주어지고 자, 여기에 자, 지하 1층, 지하 2층.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4층입니다. 4층. 청수가 4개 층이고 이쪽은 지금 6층이 돼 있어요. 6층. 자, 그래서 요 위에 또 이런 탑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탑이 요 부분이 높이가 자, 여기가 28m다.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입니까? 이래 놓는다. 몇 층이요? 자, 그 줄친대로 합시다. 지하층 넣지 말았죠? 넣지 말고. 자, 여기는 4층, 여기는 6층 구분대가 있죠? 부분에 따라 청수가 달랐을 때는 많은 쪽을 청수로 봐야 되죠? 6층 부분이고. 여기는 보니까 층의 구분이 없죠? 그러면 몇 메다를? 4m를 한 층으로 하니까 몇 층? 2개 더 하니까 몇 층? 쉽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안 틀립니다. 저렇게 놓습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건축물 높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자,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줄칩니다.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랍니다. 상단까지. 자, 상단이란 말 있죠. 상단이란 말은 위에다 씁니다. 옥상 바닥을 말합니다. 옥상 바닥. 그래서 지표면에서 옥상 바닥까지 높이를 건축물 높이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청고는 뭐 지금 보실 거 없고 지하층 찾았습니까? 자, 줄칩니다. 건축물 바닥이 지표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격까지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을 지하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 이렇죠. 자, 우리가 여기에 지표가 있으면은 자, 이 층이 일단 바닥이 지표 아래 가 있어야 되죠. 바닥에서 지표까지 이 높이 평균 높이가 당연히 층 높이가 있겠죠. 층 높이 H라 하면은 2분의 1 H 이상이면 2층을 지하층으로 봅니다. 그 말은 층 높이의 절반이 땅 속에 들어가면 2층은 무슨 층?
지하층. 우리 반지하란 말 많이 하죠. 그 반지하가 딱 절반만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지하는 결국 무슨 층이다? 지하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층 높이의 절반이 땅속에 들어가면 뭐다? 지하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밑에 거실은 볼 것 없고 내려가서 주요 구조물은 앞에 우리 잠시 봤죠.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털, 주계단 이 6가지를 뭐라 부른다? 주요 구조물. 답은 사익기둥이나 지하층 바닥, 작은보, 자, 그 다음에 차양, 오계단, 기타 유사한 것으로 구조에 중요치 않는 부분은 다 제외합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11번의 부속건축이나 12번 특별건축을 볼 것이 없고 13, 14, 15 찾았습니까? 잠시 있다가 보도록 합시다. 잠시 있다가